네, 안녕하시렵니까? 오늘의 주호재입니다. 안녕하시렵니까? 새로운 코너가 될 수도 있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도 있지만 일단 해석을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의 영화 생활 안녕하시렵니까? 예, 합성어입니다. 그래서 안영하시렵니까? 네, 오늘은 디즈니 플러스와 함께 영화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저는 디즈니 플러스를 1년 구독을 하고 있는 상태고 한 몇 개월 된 것 같은데 처음에 사실 디즈니 플러스 구독을 한 이유가 저는 마블 때문이었거든요. 마블 그 드라마 시리즈들을 여기서밖에 못 보니까 보려고 구독을 했는데 생각보다 다른 또 여러 영화들이랑 컨텐츠들이 제가 예상한 것보다 되게 많더라고요. 다양하고. 그래서 오늘 이 스타 카테고리에서 영화 5개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영화들이 되게 뭐랄까요, 진짜 너무 대중적이고 이미 전 국민이 다 본 영화를 추천한다고 라고 할 수 있는 영화들이 있어요. 근데 놀랍게도 제가 최근에 저희 제작진 분들이나 20대 초반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안 본 분들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이 영화들을 추천을 드리면서 아직 혹시 정말 만에 하나 혹시 제 나이 또래임에도 불구하고 못 보신 분들, 뭔가 너무 옛날 영화 같아서 접하지 못한 좀 나이가 어리신 분들, 이 계기를 통해서 한번 보셨으면 해서 이렇게 영화들을 가지고 왔습니다. 첫 번째 영화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제일 먼저 봤던 영화입니다. 바로 프리가이라는 영화예요. 프리가이. 이 영화를 처음 이렇게 보게 된 이유는 사실 이 영화가 저는 나온지도 몰랐었어요. 근데 되게 최신 영화더라고요. 그리고 라이언 레이놀즈가 주인공이어서 이제 데드풀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배우 자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신선한 소재 때문에 이렇게 처음 보게 됐는데, 이 영화는 우리 흔히 왜 게임 중에 그 GTA 그런 거 있잖아요. 이렇게 다 쏴 죽이고 막 도망다니고 뭐 이런 거, 그런 게임 안에서 이름이 가이라는 그냥 어떤 남자라는 뜻이죠. 뭐 남자 1, 남자 2처럼 그냥 가이라는 이름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 NPC인 거예요. 매일 그냥 똑같은 일상의 반복. 그러니까 게이머들이 들어와서 막 도시를 파괴하고 서로 막 싸우고 해도 그냥 하루의 일과를 똑같이 이렇게 자기 갈 길 가는 루트를 계속 돌고 있는 NPC 주인공이 어느 날 여성 유저의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하게 돼요. NPC라고 하면 입력된 정보값대로 움직이는 어떤 컴퓨터잖아요. 근데 컴퓨터가 감정이라는 걸 가지면서 이 게임 내에서 혼란을 야기시키는, 이 가이가 반한 그 여자 주인공이 원래는 이 게임 개발자였던 거예요. 근데 대기업에서 어떤 악당이 이 여자의 게임의 소스를 훔쳐서 게임을 만들어서 대박이 터진 거예요. 그래서 여자 유저가 실제로 이 게임 속으로 들어가서 이게 내가 만든 게임이라는 그 증거를 게임 안에서 수집하기 위해서 실제로 유저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, 가이가 이 여자한테 반하면서 같이 도와가면서 이 사건을 해결하는 뭐 이런 영화인데, 그런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거를 좀 보고 있는 느낌도 들고, 만화는 아닌데 만화 같은 영화라고 해야 될까요? 코믹 요소 좋아하시는 분들, 그리고 좀 화려한 어떤 CG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 영화는 정말 진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영화죠. 타이타닉이고, 저는 그 어릴 때 봤던 이 영화에 대한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, 아직 혹시나 못 보신 우리 20, 20대 분들이 계시다면 어른분들이 이런 얘기 할 거예요. 타이타닉을 꼭 봐야 된다고. 결심을 좀 하고 봐야 되는 게, 이게 3시간 동안 진행이 되지만 이 시간적인 어떤 체력의 지침보다는 너무 이 감정적으로 이 영화가 건드리는 게 커서 아마 이걸 보고 나면 되게 며칠 동안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감정을 건드는 그런 영화거든요. 사실 실화를 어느 정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, 타이타닉호가 실제로 100몇십 년 전인가 침몰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거든요. 그거를 배경으로 해서 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남녀의 사랑을 이제 다룬 영화인데, 아예 정반대인 남녀가 있어요. 잭이라는 가난하지만 자유롭고 세상에 대한 그런 시선이 되게 열려있는 어떤 남자 주인공과, 되게 부자지만 항상 갇혀있고 자유롭지 못하고 좀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여자 주인공, 이렇게 둘이 만나면서 이 여자 주인공이 이 남자 주인공의 어떤 자유로움과
막 세상을 보는 이 멋있는 시선들 이런 거에 좀 반해가면서 서로 사랑을 하는, 그러면서 배가 침몰이 되면서 일어나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, 요게 구성이 참 좋은 게, 저는 처음 시작을 할머니로 시작을 해요. 3시간 내내 이 할머니가 하는 회상 속의 얘기를 이렇게 들려주는 얘기예요. 그래서 뭔가 격정적이고 막 위험하고 되게 뜨겁고 막 이렇게 그런 장면들과 그런 감정들이 되게 많지만, 결국에는 할머니가 들려주는 회상의 얘기들, 뭐 이런 거를 듣는 기분이라고 해야 될까요?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은 타이타닉 죽기 전에 보시기 바랍니다. 세 번째는 Shape of Water입니다. 한국 제목으로는 사랑의 모양이라는 영화고, 이게 17년도 작품인데, 이 작품 바로 전에 모우디라고 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가 있었어요. 거기에 이제 셀리 호킨스 누나, 여기 주인공 누나가 에다노크 선생님이랑 이렇게 나와서 되게 현실적이지만 동화 같은 또 얘기를 다룬 영화를 보고 셀리 호킨스라는 배우에 엄청 꽂힌 거예요.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쉐이프 오브 워터가 나와서 바로 개봉 당시에는 못 보고 조금 지나서 이제 봤는데, 처음에 사실 좀 보다가 저는 껐어요. 어떤 생명체가 하나 있는데, 그 생명체를 처음 보고 조금 약간 거부감이 좀 들어가지고 초반에 좀 보다가 껐다가 나중에 조금 시간이 흘러서 다시 한번 쫙 봤는데, 이 영화 굉장히 괜찮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남녀의 사랑,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하는 영화인데, 이 영화는 셀리 호킨스 캐릭터가 어떤 연구실의 청소부로 이제 일하게 되면서 어딘가에서 발견해서 잡아온 그 어떤 괴 생명체가 있어요. 그 생명체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나쁜 짓을 꾸미고 있는 그 연구실에서 우연히 이 셀리 호킨스가 그 생명체와 교감을 하면서 사랑을 느끼게 되고, 괴 생명체를 몰래 빼내와서 지키는 그런 과정들을 그린 영화인데, 일단 첫 번째는 셀리 호킨스라는 배우의 연기가 정말 말이 안 되게 명연기를 펼치시고, 처음에는 되게 징그럽다라고 생각했던 그 캐릭터가 보다 보면은 되게 귀엽고 멋있어요. 연기를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사이에서 느껴지는 진짜 되게 사랑의 감정이 엄청 크게 느껴지는 그런 영화거든요. 사랑에 지치셨다거나 내가 이대로 가다간 연애를 못할 수도 있겠다 하시는 분들 있죠. 그분들이 이걸 보고 어떤 사랑의 방향을 다각도로 열 수 있는 그런 영화니까 너무 좋아요. 쉐이프 오브 워터. 요거는 아마 20, 30대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본, 거의 뭐 모를 수가 없는 영화죠. 500일의 썸머 가져와 봤습니다. 되게 현실적인 얘기예요. 현실적인 얘기고, 남녀가 만나서 썸머라는 여자에 대해서 500일 동안의 기록을 쭉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데, 이 영화 보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썸머는 진짜 쓰레기다, 썸머 같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된다,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. 근데 조셉 고든 레빗이 실제로 어떤 팬한테 500일의 썸머를 다시 한번 보세요. 다시 한번 보시면 썸머가 쓰레기가 아니라 이 모든 게 다 톰의 잘못이고,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. 해석한 영상 이런 걸 봤거든요. 근데 진짜로 저도 볼 때 못 느꼈는데, 썸머는 항상 톰의 얘기를 들어주고, 톰은 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되게 중심인 세상에서 연애를 하고 있는 그런 류의 대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이 영화 하면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픽시스의 Here Comes Your Man 이라는 노래가 있어요. 이게 톰이 라이브 바 같은 데서 회식을 하나? 뭐 그런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씬이 있거든요. 그래서 약간 취해가지고 넥타이 이렇게 풀르고 그 스탠드 마이크를 이렇게 앞에서 Outside there's a boxcar waiting Outside the families to Out by the fire breathing,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. 휘청거리면서 막 노래 부르는데, 일단 노래를 되게 잘하고 화면과 조셉 고든 레빗의 제스처랑 그 노래랑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장면이라서 저 개인적으로 그 부분만 유튜브에서 찾아서 여러 번 볼 정도로 좋아하고, 그리고 톰이 사랑에 빠졌을 때 이렇게 춤추는 거, 어깨 막 이렇게 이러면서 걸어가면서 막 원테이크처럼 찍은 노래 나오면서 하는 씬이 있는데, 한 남자의 이 설렘과 복받쳐 오르는 이 감정을 되게 잘 표현한 그런 장면이랄까요? 그런 장면들이 되게 기억에 남는 영화입니다. 근데 전체적인 내용은 되게 현실적이고 인간의 감정의 변화를 이렇게 고저로 나타내는 모습들이 많은 영화인데, 이것도 안 보신 분들이 혹시라도 있으시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. 마지막 영화는 바로 키아누 리브스 주연의 스피드입니다. 스피드.
진짜 90년대 헐리우드 형사 액션물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키아누 리브스가 처음에 그 테러를 당해요. 겨우 그 테러를 당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잘 구해내요. 처음에 영화에 나오는 첫 사건에 일단락이 되고 이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키아누 리브스 앞에 그 어떤 버스가 한 대 나타나요. 버스가. 테러범이 얘기를 하는 거죠. 이 버스에는 80km 이상의 속도를 내고 나면 그 속도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 폭탄이 터진다. 이 속도 이상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 테러 예고를 하는 거죠. 80km 이상의 속도를 유지하게끔 계속 두면서 테러범과의 이 머리싸움을 하는 그런 영화인데, 그래서 제목이 스피드예요. 어떻게 보면 단순한 구성인데 뭔가 영화를 보는 내내 이 속도가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그 인간의 불안함을 계속해서 한 2시간 동안 자극을 하는 그런 영화라서 손에 땀을 쥐고 보게 됐던, 산드라 블록이 우연히 그 버스에 타 있던 여자 주인공이었고 버스를 구해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캐릭터가 이제 키아누 리브스가 되는 거죠. 하도 오래된 영화라 94년작이라 이것도 역시 주변에 물어봤는데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, 이 영화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서 액션 영화 가끔 땡기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오늘 디즈니 플러스와 함께하는 영화시렵니까? 모든 장르의 진심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제가 좀 뭐랄까 멜로, 액션, 드라마스러운 영화 뭐 이렇게 해서 좀 여러 개로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, 요거 5개만 봐도 제가 볼 땐 디즈니 플러스 구독값이 아깝지 않을 법한 그런 영화들이니까 인생 중에는 한 번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. 뭐 디즈니 플러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. 일단은 오늘 제가 추천을 드린 스타 카테고리에도 다양한 영화들이 있지만 뭐 마블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디즈니 그 오리지널 그 작품들 좋아하시는 분들, 픽사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, 아니면 스타워즈 매니아 분들, 뭐 이런 분들이 구독을 하시면 전혀 아깝지 않을 법한 그런 플랫폼인 것 같아요. 제가 오늘 입은 착장을 또 소개를 해드려야겠죠. 티셔츠는 이 스모키라는 곰 캐릭터로 좀 전개를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. 그리고 요거는 프로젝트 프로덕트라는 안경 선글라스 브랜드인데 요거 요즘에 자주 끼고 있는 거고, 요거는 뭐 제 G샵. 그리고 팬츠는 요즘 제일 자주 입는 아웃스탠딩. 잠깐만, 안녕하시렵니까면 헤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돼? 안녕하 안녕하 안녕히 계시렵니까?